네,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입니다. 지난 1월 마지막 두 개의 주는 정말 최악의 한 주였죠. 예, 최악의 2주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그죠? 여기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거죠. 요거 두 개. 그리고 2월 달 들어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특히 이번 주는 주 초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크게 하락하는 듯 싶었는데 러시아군이 철군을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요일 날 굉장히 강한 그러한 급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도 잘 어떻게 상승이 이어지나 싶었는데 어, 이 국지전 이슈가 생겼고 이래 인해 가지고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고 미국장이 나스닥이 2.8% 정도 급락이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안 좋았는데 다시 또 급반전이 나왔어요. 외교 장관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장관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죠.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 이상 전제하에 다음 주 후반부에 외교 장관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국무부가 발표를 했죠.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또 시장이 플러스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 그죠? 예, 코스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좀 있는데 차트가 있는데 요거거든요. 요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이제 소폭 사긴 했지만 이게 지금 시점이 좀 틀립니다. 예. 여기가 지금 거의 장 막판이거든요. 예,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 3시 19분인데 1768 마이너스 1768억 원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 430억까지 늘었어요. 430억까지 늘었습니다. 430억까지 플러스 430억. 그리고 기관도 마이너스 463억에서 마이너스 393억 원으로 줄었어요. 예, 코스닥이.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가 소폭 늘어났습니다. 소폭. 그러니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조금 소폭 막판에 좀 사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거는 시장 반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예,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물론 전날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예, 어제 17일이죠. 예, 17일 날 많이 매수했어요. 그 4천억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출렁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이상,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좀 억지예요. 궤변입니다. 궤변. 예, 뭐냐면은 지금 코스피거든요. 코스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코스닥입니다. 지금 5주선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죠? 5주선까지는 아직 조금 더 올라야 돼요. 예, 지금 지수대 기준으로는 5주선까지는 1.65% 정도 올라줘야 되고요. 코스닥은요. 그리고 코스피는 5주선까지 0.1% 정도 남았어요. 5주선까지 0.1%.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냥 살짝만 플러스만 돼줘도 5주선에서 마감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예, 그렇긴 한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궤변인데 S&P 500 지수 지금 보시면 5주선 회복 못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5주선 회복을 못했어요. 예,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이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궤변도 한번 늘어놓고 싶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8일 밤부터 한 밤 10시 반, 11시 깨부터요. 총 제가 4명의 그 인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뉴욕 연은 총재죠. 뉴욕 연은 총재 그다음에 어,
브레이드 러너, 브레이드 러너 어 저기 그 부의장, 부의장 지명자죠. 연준의 부의장, 지명자이십니다. 어, 이분과 함께 그리고 요 분이 누구냐면은 시카고 연은 총재예요. 시카고 연은 총재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예전에 지금 한창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는 세인트루이스도 연은 총재 있죠. 블라드 연은 총재. 이 블라드 연은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이 세인트루이스 전 총재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는 연준 이사로 있어요. 이 총 4명의 연준 위원들이 인사들이 오늘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발언이 나와요. 내일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이분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제가 요번 주 내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블라드 총재가 원래는 비둘기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성 매파죠. 강성 매파처럼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비둘기파예요.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더 시장 충격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블라드 총재 연은 총재, 블라드 연은 총재를 제외한 다른 인사들은 덜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뭐냐면은 코로나도 이제 종식기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드니 뭡니까? 기업들의 구인난이 해소되면 임금 인상은 억제될 것이고 여기에 공급망 문제 있죠. 이 공급망 문제가 일부 해소될 기미가 보여지고 있죠. 보여질 기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요번에 뉴욕 연은이 그 발표를 했어요. 그죠? 12개월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화될 것이다. 일부 완화될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재작년 이후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를 갖다가 다운시켜 놨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표와 아니면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고 여기에다가 이란 있어요. 이란 그죠? 자, 이란 이거 제가 아마 거의 제일 처음에 제시했을 걸요. 증권사에서도 그런 관련 리포트가 그 다음 날인가부터 나왔죠. 이란 핵 문제 타결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0페이지짜리 합의문 초안이 나왔다라고까지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합의가 되면 러시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석유량의 거의 한 80% 이상 정도는 이란이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서 이란 제재가 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유가 말 그대로 80달러 이하 충분히 내려가겠죠. 80달러 이하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결국에는 좀 덜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긴축은 할 겁니다. 긴축. 3월 0.5%죠. 0.5% 금리. 블라드 총재의 그 0.5% 인상론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 확률이 뭡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얼마였냐면은 최대 92%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요번 주 초반을 거치면서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50% 초반에서 5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제 30%대까지 빠졌더라고요. 즉 연준의 0.25% 금리 인상 플러스 그 뒤로도 금리 인상은 갈 거예요. 금리 인상은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조정이 받은 건요.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 놨냐면은 올해 금리 인상은 총 6.5회에서 최대 7회까지를 반영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 한 번의 FOMC마다 2.5%, 25%씩 금리를 갖다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연준 위원들이 그래 올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 없어. 이러다가 경제 침체돼. 경제 회복이 둔화된단 말이야. 이러면 큰일 나. 소비 둔화되면 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여름부터, 즉 시장에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한 3, 4월쯤이면은 기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다. 늦어도 6월에서 7월부터는 기고 효과로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될 조짐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6.5에 7회까지 반영시켜 놓은 게 다운되겠죠. 다운되겠죠. 다운되면 뭐예요? 너무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주가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충분히 차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큰 이벤트만 없다면, 악재성 이벤트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미국장에서는 상승을 해주고 오늘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신감을 갖고 월요일부터는 반등이 일단은 쭉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주 후반으로 가면 상승 탄력이 좀 딸리겠지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장을 보면은 지난 언제였습니까?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16일장이었어요. 16일장 굉장히 센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웬만한 업종이나 아니면은 뭐죠? 수요일이죠. 웬만한 4.55% 상승을 했거든요. 웬만한 업종 산업은 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뛰었어? 어디가 리드했어? 라고 했을 때 단언컨 바이오죠. 바이오 제약이 가장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리드했어요. 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여러 섹터들이 주도를 해서 굉장히 센 반등이 나왔습니다. 즉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주면서 세게 리드한 거는 바이오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가장 셌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이거 위에 이제 뭐 항공사도 있겠고 여러 뭐 음식료도 있겠고 많을 겁니다. 리오프닝, 그 다음에 화장품들, 이것도 다 리오프닝이니까요.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뭘 뜻하죠? 다음 주에도 시장 상승, 반등을 갖다 견인할 섹터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주에도 이쪽 섹터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시장도 완연하게 반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렇게 시장에 대해선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어차피 시장이 반영됐다 싶으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악재가 나와도 자꾸 호재를 보려고 노력해요. 자, 이렇게 하락할 때는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작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호재들을 무시당했던 호재들이 반등을 한다 싶을 때는 오히려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게 지금 분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저점 코스닥은 여기까지 빠질 때 사실은 좀 시급했어요. 지난 15일 화요일장에서 시급했습니다. 야, 전저점 깨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난 2월 초에 만들어 놓은 최저점, 이 최저점 위에서 등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 이하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극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를 보면은 그게 맞았어요. 그죠? 그게 맞았어요. 이 위에서 놀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반등하기도 쭉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라는 어떠한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 한 5, 60 정도, 2800 한 40에서 6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반등놀이를 눈치 보면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해소되는 거를 갖다가 기다려보는 완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기다려보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만 해소가 된다면 연준의 어떠한 덜 매파적 기조 이런 부분과 곁들여져 가지고 아마도 3, 4, 5월 달까지는 편안하게 금리가 인상이 되던 말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QT 즉 대차 대조표 축소 를 그러니까
본격적인 긴축을 하든 말든 하는 건 어차피 시장이 반영을 했으니까 예,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반등은 나와주지 않을까. 물론 전제 조건은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화되기. 예, 그러니까 원만하게 러시아가 철군해서 일단 당분간 하지 않을게. 근데 너네들 하는 거 보고 언제든지 우리는 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줘도 좋아요. 지금 당장만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만 나와줘도 일단 반등 나오는 데는 별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예, 전면전만 안 나오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전면전만 안 나오면 이 두 가지 긴축 이슈와 그 다음에 이것까지가 잘 마무리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전망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안도하는 예, 한 주를 안도하면서 마감을 하네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픈 상승에도 혹시나 뭔가 좀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악재성 우크라이나 쪽에서 악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미국장이 열려도 계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30분 20분 뭐 2, 30분 뭐 혹은 4, 5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미국장을 봅니다. 혹시 무슨 이슈가 있나, 얘네들 왜 떨어지고 있을까, 우크라이나에서 뭐 나왔을까, 아니면은 누가 뭔 삽질성 발언을 했나, 이러면서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서도 혹시라도 무슨 일 있을까 싶어가지고 항상 뭐 미국 선물지수, 국제유가, 국제유가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살 얼음판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 살 얼음판. 바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만 좀 확실히 뭐 절반이라든 뭐든 간에 좀 이렇게 군대를 좀 빼주면서 강도를 갖다 완화시켜 준다면은 예, 그러면은 당분간 예, 적어도 한 개 분기 이상은 좀 편안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다 제 궤변입니다. 예, 다 궤변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죠. 예, 이분들이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 같다. 그리고 뭐 민헨 안보 회의에서 결국에는 푸틴한테 발발 기면서 푸틴한테 제시할 당근 혹은 우리랑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라고 줄 서서 푸틴이 지금 줄 세워서 만나주고 있죠. 예, 줄 세워서 전화 통화해주고 있고 줄 세워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조금 좀 적어도 또 국지전처럼 뭐 수류탄 쏘고 박격포 몇 개 쏴서 몇 개 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슈가 다음 주에 또 나왔어요. 또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어제처럼은 또 안 움직일 겁니다. 그죠? 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이상급으로 터져야 돼요. 최소한 미사일은 쏴야지. 예, 그래야지 또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